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치동 365 열린가정의학과 김갑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두 번 찍네요. 오늘 아침에 일찍 7시쯤에 나와서 찍었는데 어 마이크가 작동이 잘 안 됐는지 한 30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녹음이 잘 안 됐다고 하네요. 그래 가지고 이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118쪽 보시면 코코넛 오일이 있어요. 그 요즘 뭐 코코넛 오일 즉 어 오일두주라고 해서 이 케톤 다이어트 구성 성분이다. 코코넛 오일에는 MCT 미디엄 체인 트리그리세라이드 중간 사슬의 중성 지방이 13에서 15% 정도 있고 인젠 그 정도는 좋은 구성 성분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인제 별로 이제 그 나머지는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젠 제인은 올리브 오일과 적은 양의 버터를 요리할 때 적은 버터를 이제 요리할 때 섞는다고 합니다. 풀을 먹고 자란 소로부터 생성된 버터에는 컨주게이트 리놀레이 엑시드 즉 공액 리놀렌산 즉 CLA라고 약자를 쓰는데요. 이것이 있는데 이게 암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데 이제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CLA를 영양제로 복용을 합니다. 그리고 CLA 섭취를 위해서 추천되는 게 산자나무 오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118쪽 아래 보면 이제 거슨 다이어트가 나와요. 그리고 커피 간증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글루타치온이 이제 간에 분비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암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도 배웠다. 글루타치온이 암이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대요. 뭐 이거 해롭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이거에 대한 인젠 역자줄을 간단히 읽겠습니다. 여기 만약 관장을 시도한다면 화학요법 투여 후에 물만 간단히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제안했는데 역자줄 봅시다. 글루타치온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었죠, 책 뒷부분에. 그럼 정확히 말하자면 커피 간장을 하게 되면 글루타치온이 아니라 글루타치온 S트랜스퍼라제라는 효소가 간에서 7배 이상 이제 증폭이 됩니다. 발현돼서 해독 작용을 해 주는 것이 이제 커피 간장의 원래 목적이거든요. 이 해독 작용을 통해서 인체에 저장되고 있는 유기화합물이나 독성 그리고 신체대사에 생기는 찌꺼기들을 이제 배출을 촉진을 시켜줘요. 그래서 우리 몸을 청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암세포가 자연사가 일어날 때 활성산소에 의해서 이제 산화 스트레스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예 저자는 인제 혈중 글루타치온 상승이 많아지면 암세포에서도 글루타치온이 상승하게 되고 이것이 암세포의 자연사를 이제 방해하게 되는 것을 이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암에 따라서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의 활성이 높아져서 암치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암들의 경우 글루타치온이나 전구물질인 N아세틸시스테인의 투여에 신중해야 합니다. 화학요법제도 산화 스트레스 반응으로 암세포를 죽게 되지만 화학요법제 투여 이후에 글루타치온 투여 부분은 좀 더 토론돼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글루타치온 주사를 화학요법제 투여 직전에 투여했을 경우 화학요법제의 작용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건강한 세포의 방어력을 높여 부작용을 줄이고 화학요법제의 효과를 높였다는 논문도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컨트로버시하죠. 뭐 먹는 것은 이제 글루타치온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치료에 앞서서 글루타치온 주사를 했더니 화학요법제의 효과가 더 좋았다. 그러면 이거를 이젠 기능의학이나 영양의학 하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이거는 해야 돼요. 글루타치온 투여를 할 거냐 말 거냐. 약간 컨트로버시한 건데 저 나름대로 좀 해 보면 평상시에는 글루타치온을 높이는 거를 먹지 말고 화학요법 투여 바로 직전에 투여 직전에 글루타치온 주사를 이제 맞는 거를 이제 고려를 해볼 수도 있다. 왜냐면 좀 컨트로버시하니까 요거에 대한 판단은 이제 환자 자신과
그리고 함께 또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같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암에 따라서 종류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어떤 암의 같은 경우는 이제 효과가 더 좋았다, 나빴다라는 게 아니면 그 비율대로 좀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의학이나 영양의학을 제대로 공부한 선생님과 항해 N아세틸시스테인이나 글루타치온 투여를 해야 될 경우와 하지 말아야 될 경우 상해합시다라고 썼죠. 그리고 닥터 켈리에 의해 정립되고 니콜라스 고잘레스 박사에 이어져온 췌장 효소 치료법에서는 커피 관장은 아주 중요한 과정으로 다뤄진다. 췌장 효소 치료법은 이제 닥터 제임스나든가 닥터 리아코 같은 사람이 했는데요. 췌장 효소 치료법 20년 동안 10,000명의 환자를 이제 치료했대요. 필리핀에서. 그래서 커피 관장에 의한 해석 치료는 너무도 중요하고 이제 컷은 프로토콜과는 개념이 다른 것으로 이제 접근해야 된다. 이 사람 얘기했습니다. 췌장 효소법은 좀 별개다. 이제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홍수진 선생님이 또 췌장 효소 치료법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올린 거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 영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밑에 쭉 읽겠습니다. 단백 분해 요소는 거슨 치료의 한 부분이고 어떠한 해로움도 없다고 말할 수가 있다. 단백 분해 요소는 음식물 소화를 더 잘 되게 도와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간에 보면 녹차를 마신다. 돼 있고요. 그리고 화학요법제 주사와 비타민 C 정맥 주사를 같이 하면 효과 어떠냐? 괜찮습니다. 화학요법 투여가 끝나자마자 고용량의 비타민 C 주사를 맞았다. 그리고 영양제는 나의 면역기를 충분히 유지시켜줬다. 예, 아마도 화학요법 투여가 끝나자마자 화학요법에 대해 그 화학요법 치료제의 반감기를 고려해서 그에 따른 이제 적용해서 고용량의 비타민 C 주사를 맞았고요. 영양치료제는 나의 면역을 충분히 아마 이 영양치료제는 뭐도 같이 먹었지만 그중에 이제 시메티딘도 먹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면역계를 증폭시켜 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깔레브 박사가 여기 장내 미생물 분석하기 위해서 대변 검사도 했고 나이, 비타민, 그리고 아미노산, 지방산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도 했대요. 예. 그리고 혈액 검사, 대변 검사도 했답니다. 이런 거는 좀 한 달 정도 기다렸다 시스템하면 팔로업 경향도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 한번 저기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뭐 장 체크하는 이제 키트예요. 키트.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키트가 있죠? 키트가 이제 이런 키트를 해가지고 장내 세균을 좀 분석하는 방법을 이제 해볼 수가 있죠. 장에 우리 장내 미생물이 지금 어떤가, 상태가 어떤가를 이제 이렇게 장 검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이나 아미노산, 비타민 같은 경우는 유기산 검사 그런 거 대표적이죠. 그리고 아미노산 검사, 아미노 액시드 파일이라고 있어요. 아미노산 파일, 그리고 지방산 파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산 같은 경우 이런 지방산 분석 파일이 있어요. 오메가3 이런 거. 오메가3가 만약에 이제 뭐 고지혈증 있다. 오메가3에 대한 이제 철저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파일이 있어요. 파일도 있다.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도 하고요. 그리고 혈액 검사와 대변 검사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있다 이제 팔로우를 한대요. 그리고 메토트렉세이트 또 화학요법제 투여 받았을 때 엽산이 부족할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엽산도 좀 이제 섭취를 이제 고려해야 된다. 그런 거죠.
엽서하는 봉해도 안전한가에 대해서 이제 깔레브 박사한테 물었더니 이제 박사가 이제 제인이 MTX나 이제 5FU를 이제 복용하고 있지 않으면 내 몸속에는 암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나쁜 에스트로겐을 해독시켜 배출하는데 비타민 B군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러한 이제 나쁜 에스트로겐을 해독시키는데 배출하는데 B군은 뭘 쓸 거냐? 비타민 B3입니다. 나이아신. 근데 나이아신의 부작용이 이제 홍조예요. 그래서 나이아신을 먹었어요. 얼굴이 이제 홍조가 띄어. 그럼 이거 부작용이 났네. 이거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 부작용이 있는 만큼 작용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또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같이 감안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나이아신의 역할이 뭐냐? 지방을 감소시켜서 암을 이제 굶기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쓸 때 작용이 있고 반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을 어디까지 견뎌야 되느냐, 작용을 어디까지 견뎌야 되느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스럽죠. 이 나이아신 같은 경우도 이제 먹었는데 얼굴이 빨그스름해요. 그러면 내가 부작용이 이만큼 내 몸에 나이아신의 작용도 같이 함께 이와 부작용에 비례해서 작용도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걸 먹었는데 부작용이 그만큼 심해. 그럼 우리 몸에 그만큼 작용도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부작용을 얼마만큼 줄이면서 그 영양제라든가 약의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가 사실 관건입니다. 123쪽. 여러 가지를 이제 복합적으로 시도하는 게 더 좋겠다. 뭐 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놀이라든가 칸나비노이드, CBD 같은 거 그런 거, DCA라든가 데마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하나로만 해결이 안 돼요. 여러 개랑 같이 이제 병행해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맨 밑에 줄 123쪽 맨 밑에 줄, 전쟁에서 첫 번째 원칙은 적을 아는 것이다. 내가 하였던 모든 것은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다. 적을 알기 위해서 이 제인은 엄청나게 공부를 했어요. 하나하나 하면서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이제 이게 나의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논문을 찾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책이 나온 거죠. 보겠습니다. 124쪽 위에서 8번째 줄. 암의 전형적인 특징은 백혈구가 자신의 몸에 있는 암을 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아마도 암이 그 기능을 없애버리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인지하냐, 인지하게끔 하느냐. 이 NK-세포이 가장 중요해요. NK-세포는 이런 암을 잡아먹는 세포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아느냐. 이제 NK 활성도 검사라고 있어요. NK 활성도 검사라고 검사를 합니다. 뭐 예전에 TV에 많이 나왔잖아요. 뭐 이제 신동엽 나와서 NK 뷰 키트 해가지고 뭐 당신의 면역력은 뭐 알고 계십니까? 뭐 그런 거 나왔어요. 면역력 체크 그런 뭐 NK 세포 활성도 검사 그런 거 그런 거 나왔어요. 이거를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검사 결과치가 이렇게 있어요. 검사 결과치가 있는데 100 미만이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500 이상 정도 돼야 정상적인 수준이다라고 봅니다. 500 이상. 그래서 이 검사를 뭐 하냐 합니다.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NK 세포 활성도 검사를 해요. 가지고 몇몇 환자분들이 옵니다. 일본으로 가서 뭐 NK 무슨 면역 주사 뭐 그런 걸 맞겠다. 아니면 뭐 미국에 있는 원래 본사가 있는 미국에 이제 가서 이제 주사 맞기 위해서 이제 NK 세포 활성도 검사와 T셀 검사 그리고 CD 이런 세포 검사를 하러 오세요. 비용이 아마 이게 NK 세포 활성도 검사하고 이 T 세포 그리고 이런 활성도 검사에 대한 15만 원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NK 세포 활성도 검사에서 이제 활성도가 이제 100 미만 떨어지면 실손이 돼요. 실손이 돼서 사이모신 알파1이나 이런 주사를 실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124쪽에서 말하는 이제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죠. 만약 이걸 체크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또 간접 체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 NK 세포나 이런 거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느냐, 잘 작동하고 있느냐, 우리 이제 그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으면 이제 여기 책에 나와 있어요. 이 NK 그 활성도 검사 외에 있습니다. IPT라는 거 있는데 이거 뭐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120쪽에 보면 우리 위키피디아에 보면 잘못 입증된 암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검증이 좀 더 필요합니다. 진짜 잘못된 건지 아니면 뭐 여기 보면 어떤 뭐 단체 압력에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썰이 있는데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중간에 하이드록시 구연산이었어요. HCA. 이것은 단식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영양제다. 단식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화학요법 치료의 효과도 개선시킨다. 그러니까 식이요법이나 단시간의 금식의 효과가 좋다는 증거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의 뭐 자선단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하이드록시 구연산이 단식 효과와 유사한 영양제다라는 거 있고 127쪽 보면 이제 비타민 D 다섯 번째 줄 비타민 D를 먹었다고 합니다. 비타민 D는 우리 혈중 농도로 한 70 이상 만드세요. 70 이상. 70에서 100 사이 만드세요. 최근에 어떤 암 환자가 왔는데 자기가 이제 암이 비타민 D가 낮은 걸 알고 뭐 수치가 낮은 걸 알고 열심히 이제 혈호해서 넣는 뭐 드롭형 비타민 C를 먹고 있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알약으로도 먹고 있다 하는데 지금 많이 올라갔을 거다 하지만 그거는 모르는 얘기예요. 왜냐면 수치 혈액 검사를 수시에 하셔가지고 비타민 D 수치를 70으로 만드세요. 아주 이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70 이상 만들어야 된다. 왜냐면 D가 또 잘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유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그네슘을 같이 먹어줘야 되거든요. 마그네슘을 먹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칼슘 흡수할 때도 이제 마그네슘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칼슘이 이 D하고 마그네슘으로 인해서 흡수가 또 잘 돼요. 그러면 뭐 혈중에 있는 칼슘의 농도가 높아지면 어떡하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비타민 K2라고 락토키나제로 인해서 이제 그런 성분에서 이제 칼슘이 이제 제재를 찾아가겠죠. 이제 뼈 속에 이제 잘 쌓여지는 이런 거를 일단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길었는데 여기 나오네. 128쪽 위에서 7번째 줄 수술하게 되면 염증이 일어나고 이에 뒤따라 흉터를 만들기 위해서 섬유소원이 생성된다. 결국 이들에 의해 암을 퇴치하는 중요한 면역세포인 T셀이라든가 NK세포, 이게 NK세포 나오네. 가 억제된다. 수술을 하게 되면 파이브리노젠. 이런 암을 세포는 NK세포를 억제된대. 수술을 하면 전이도 빨라지지만 또 하나는 그의 후유증으로 이제 파이브리노겐이 생성이 되면서 T셀이나 NK세포가 억제되니까 상대적으로 전이가 더 빨라지겠네. 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스피린과 같은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를 중요하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부작용과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생존의 결과가 좋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술 후에 암이 퍼지는 문제를 미리 차단하는 방법을 주의하고 무시하고 있다. 뭐 제네 얘기로 하자면 그럴 수 있죠. 제네 얘기가. 그래서 이제 파이브리노젠 같은 경우는 팔로업을 이제 병원에서 하셔야 돼요.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파이브리노젠이 높다 그러면 내 몸에 이제 폴리스인 T셀이나 NK 세포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 살해 세포, 암을 잡아먹는 것들이 억제가 돼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 전후에 아스피린 복용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 과학적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2 내지 3주 동안 소염제를 복용을 이빨이 한 다음에 추적 관찰한 결과 생존에 크나큰 개선이 있음이 통계적으로도 보여주는 게 있었나 봐요. 암 환자의 90%는 암 자체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전이가 일어나서 사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 즉 아스피린과 이제 소염제의 중요성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암 환자는 커다란 암이 있어도 일상 잠시 이제 중단할게요. 죄송합니다. 잠시 전화가 왔어요. 이제 개인 전화가 와서 불가피하게 이제 끊었네요. 그래서 여기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수술 전에 아스피린 복용을 오랬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수술 전 2, 3주 동안 소염제를 복용하고 추적한 결과 생존에 크나큰 개선이 있음을 통계적으로 보여줬다. 암 환자의 90%는 암 자체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전이가 일어나면서 사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이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저용량 아스피린 약 20% 정도가 전이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염증성 암에는 단기간 동안 강력한 엔세이드, 즉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동제를 사용함으로써 70%까지 전이를 예방하였다. 야, 그럼 저용량 아스피린하고 엔세이드를 같이 쓰면 어떨까? 더 높겠죠. 근데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동제가 위벽을 약하게 해서 위궤양을 이제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용량 아스피린 썼다가 일정 기간은 이제 아스피린 좀 중단해서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통제 이제 엔세이드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이제 저기에 되겠죠. 이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봅시다. 계속 이런 단순한 처방만으로도 생존율이 즉각적으로 개선하는데 훌륭한 수술만이 환자의 생존에 미치는 주된 영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과 의사들은 훌륭한 수술 전과 후에 단지 소염제 통제 한 가지만 추가함으로써 암 환자에게 엄청난 개선을 보시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NSAID의 효과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게 되었죠. 알게 됐습니다. 자연적인 방어력은 수술하는 동안 최고의 상태로 유지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할 때 최대의 그 상태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스트레스도 사실 가장 마음이 편한 상태로 이제 수술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기 보면 이제 또 나와 있어요. 이제 제산제를 복용하면 위장이 보호될 수 있을까요?로 이제 물었다. 그건 내가 확신할 수 없다. 그 당시엔 시메티딘이나 타가메트의 작용을 알았으면 이제 열심히 먹었을 거라는 이제 우리 제인의 얘기죠. 시메티딘이나 타가메트는 영국에서는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전문 의약품으로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 처방을 받으셔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시메티딘을 오랜 기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위암을 일으킬 수 있지만 단기간 사용하게 되면 많은 도움을 준다. 오랜 기간과 단기간의 차이, 그 기간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될까? 단기간, 오랜 기간, 3개월 안쪽을 그냥 단기간을 봅시다. 1개월 내지 3개월까지는 그냥 무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3개월 이상 넘는 거는 좀 그러니까 최장 3개월 정도까지만 이제 만약 시메트를 먹는다면 먹고 좀 쉬는 게 낫지 않을까 봅시다. 여기 제인도 3개월 동안 복용했었다라고 써 있네요. 지금 130조 하고 있습니다. 시메티딘이 아스피린으로부터 나의 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다른 것들과 함께 복용하게 되면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걸 알게 되었다. 시메티딘의 부작용 중에 하나는 간에서 해독 효소 사이토크롬 P450을 억제해서 다른 약물의 대사를 방해하게 된다. 다 방해한다는 것만은 다른 약물의 용량을 증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약물이 일이 들어왔는데 시메티딘이 방해를 해요.
대사 방해라니까 1의 효과가 2가 되는 거예요. 왜? 용량 증대 효과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용량이 증가시키는 것 같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이론 방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 다른 약물의 혈중 농도를 높이거나 배출을 방해함으로써 체내 항암 효과를 더 오래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여기 보세요. 역자주에 다른 약물을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의사 선생님이 상용하기 바란다. 이게 뭐냐면 이제 시메티딘 같은 경우는 이제 약물 사이토크롬 P450을 이제 억제해요. 해독 요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다른 약물의 대사를 방해를 하죠. 대사를 방해하면 어떤 약물이 1의 효과를 가진 약물이 들어왔는데 시메티딘이 이제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1의 효과가 이제 더 증가되려면 축적 효과 때문에 이제 2가 되는 거죠. 그 2가 되는 만큼 원래 1이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2로 돼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시메티딘을 사용할 때는 그 약물을 이제 반이나 3분의 2나 반 정도로 이제 낮춰서 이제 투여를 하면 이제 그 약물의 효과가 1의 효과가 되니까 상승효과 1의 효과가 되니까 이런 면도 같이 고려를 해서 이제 사용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과 이제 같이 논의를 해야 되겠죠. 시메티딘의 잠재적 효과는 효과에 하는 수술 후 사용이다. 만약 당신이 수술 후에 회복기가 있다면 일주일 동안 T 억제 세포의 급격한 증가를 경험하게 된다. 일주일 동안 T 억제 세포. 그리고 T 억제 세포는 이제 암세포와 대항하여 잘 싸우는 우리 우군은 이제 튜머 인필트레이팅 림포사이트란 백혈구를 억제해 버리는데 이는 우군의 억제가 수술 후에 염증 반응이 증가된 상태에서 암이 잘 자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면 이제 일시적으로 그 앞에 나왔잖아요. 이 130쪽에 요 지금 내용이 128쪽 앞쪽에 나왔어요. 128쪽에 이제 중간, 그러니까 위에서 8번째, 128쪽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술하게 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흉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파이브리노젠, 즉 섬유소원이 생산된다. 이 섬유소원이 이제 면역 세포인 T셀과 NK 세포를 억제한다고 해요. 그 얘기가 바로 여기 또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술 후에 회복기 때는 이제 이 섬유소원이 많아져 가지고 이제 T셀과 NK셀을 억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 세포인 T셀과 NK셀이 뭐예요?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잖아요. 이걸 억제하게 되는 거죠. 순간 이제 수술하고 회복기에 면역 반응을 좀 잠시 낮춰서 이제 회복을 이제 증진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 T 억제 세포가 이제 암세포에 대항해 잘 싸우는 튜머 인필트레이팅 림포사이트는 백혈구, 이 림포사이트도 또 억제해 버립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이제 증가된 상태에서도 실질적으로 몸에서 이제 염증 반응이 증가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NK 세포라든가 이제 림포사이트의 작용을 이제 잠시 막고 있잖아요. 잠시 중단시키기 때문에 이때는 암세포가 잘 자랄 수 있는 이제 타이밍이죠.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기 때문에 시메티딘은 이제 이때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시메티딘. 근데 시메티딘의 효과는 수술 후 약 10개월 정도 후에 나타난다. 이게 좀 번역의 원본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원본을 잘 모르겠는데 10개월 정도 후에 나타난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출판사에다 연락을 했어요. 이게 뭐 번역이 뭐 잘못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출판사 우리 한솔이학 우리 선생님 한솔이학 그 보자 여기 어제 한솔이학 그 이게 출판사가 한솔이학인데 한솔이학 사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새벽 그것도 막 몇 시냐 6시에 했나? 6시 반에 했어요. 좀 미안하지만 이 양반이 카톡을 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을 봤구나. 그럼 깨어났네 하고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그 원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after surgery in the inflammation environment, 그러니까 그 염증 있는 환경에서, 수술에 있는 염증 있는 환경에서 이러한 효과들이 이제 가시화된대요. 그 뭐라고 써있냐면 effect becoming visible about 10 months after surgery. 그러니까 수술 후 이제 10개월, 여기는 이제 원문에는 about 10 months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effect becoming이 뭐냐면 효과가 보인다는 건, 내가 볼 때는 이건 약간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시메티딘의 효과는 약 10개월 정도 후에 나타난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수술 후 약 10개월간 정도 보인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문장이 맞아요. 왜냐하면 봅시다. 시메티딘은 T 억제 세포의 증가를 막아주어서 결과적으로 TIL, 즉 튜머 인필트레이팅 림포사이트의 숫자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내가 만약 폐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한 채 의심도 없이 폐수술 후 일주일 동안 시메티딘 복용했을 것이다. 이게 번역이 좀 약간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메티딘 효과는 수술 후 약 10개월 정도 후에 나타난다가 아니라 10개월 후에 나타난다고 쳐요.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이게 진짜라고 하면 폐수술 후 일주일 동안 시메티딘을 복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앞뒤에 문장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원문을 보니까 시메티딘 수술 후 시메티딘 효과는 약 10개월 정도 가량 나타나게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도 후에 나타난다 아니라 10개월 정도 가량으로 해서 좀 고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합당해요. 봅시다. 시메티딘은 EB 바이러스에도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잠복기에도 효과가 있고요. 이 바이러스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HPV, 그리고 MMTB, 그 마우스 마마리 튜머 바이러스와 유사하게 유방암에서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이제 그래서 이 EB 바이러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바이러스에 이 시메티딘이 효과 있다. 그 시메티딘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한국에서는 이제 보험 처방으로 가능합니다. 여기 뭐 라니티딘, 뭐 세티리진도 둘 다 약국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항히스타민제다. 둘 다 항바이러스 효과와 항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 H2 억제제들이 항바이러스 효과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도 같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장출혈 망대도 또한 도움이 되고 이런 면에서 이제 좋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이는 아스피린 사용에 대해서 한층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몇 주 복용 후에 몇 주 휴학하면서 주기적으로 현재도 복용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저용량 아스피린을 규칙적으로 복용한 사람에게서 발생한 위장출혈은 사망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던 보고가 있대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았던 자연적으로 발생한 위장출혈이 더 위험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용량 아스피린은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와 병행하게 되면 이들이 치료 효과를 높이고 전이의 위험성을 낮춰서 5년 생존율을 좀 더 높였대요. 얼마나 높였냐? 86.6 대 67.6으로 거의 뭐 20% 정도 되네요. 약 19%인가? 20% 정도 좀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화학요법제와 함께 아스피린을 투여할 경우 출혈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제 명심해야 되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아스피린 같은 거 화학요법제 때 같이 할 때 출혈 위험성 때문에 이제 사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복용하시면 안 돼. 하지만 방사선 치료와 함께하면 이러한 점도 많아진다.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출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주의하셔야 돼요. 아스피린과 같이 흔한 소염제와 성장제제를 초기에 사용하는 것이 내게는 너무 합리적이었다. 이런 거 보면 합리적이네. 그래서 20% 정도 전이를 막는 것이 아스피린 이제 효과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다른 연구에 보니까 뭐 75% 아스피린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5%의 기준을 얘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133쪽 중간에 보면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고 벤자민 프랭클린 말했다. 맞아요. 예방에는 돈이 안 들죠. 많은 천연 물질들은 염증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술 전에 복용하면 좋은 자연물질 처방은 다음과 같다. 여기 써놨어요. 생강이라든가 커큐민, 뭐 오메가3 오일 뭐 이런 건 염증을 줄인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상의해야 돼. 수술 전에는. 그리고 수술 전에 끊어야 될 천연 물질이 뭐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확인을 하고 저기 하셔야 돼요. 오늘은 지금 30분이 넘었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33쪽부터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저도 이제 지금 이제 진료 준비를 해야 되고요. 오늘 원래 아침 7시에 찍었는데 뭐 소리가 이게 녹음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 한 게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8시 좀 넘어서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여러분 뭐 만족하실지 모르겠고 하여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기 몸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알지 못했더라도 감내도 잡아야 돼요. 지금 내가 현재 어떤 상태라든가. 그래야 그걸 이제 신호로 생각하고 이제 병원에 달려갈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아셨죠? 오늘도 구독하고 좋아요 빵빵 눌러주시고 지금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뭐랄까 곧바로 유튜브로 해서 이제 카페에다 올릴 겁니다. 저는 이제 지금 생방송 라이브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고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심지가 굳어야 돼요. 마음이 흔들리면 공황 상태 빠집니다. 더더욱 이제 이런 중차대한 이제 일이기 때문에 항상 심지를 굳고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오늘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I love you. 내일은 제가 방송을 못 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제가 내일 건강검진을 합니다. 매년 하는데 내일은 이제 대장 내시경하고 의내시경도 하고 검진합니다. 이제 검진을 할 때 제가 항상 저도 걱정이 돼요. 혹시 뭐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도 이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